황금빛 문을 지나면 대리석과 꿈 사이를 떠다니는 듯 장엄한 궁전이 나타납니다. 수천 개의 촛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으로 공기가 반짝입니다. 동양의 테피스트리가 고대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을 스치는 비단 드레스에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 진주종처럼 짤랑거리는 보석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당신을 강타합니다. 그 냄새, 장미나 용연향 향수가 아닙니다. 역겹고 달콤하며 절박한 냄새입니다. 식초에 절인 곰팡이 핀 벨벳처럼요. 궁녀가 지나갈 때 애써 무표정한 반응을 보이려 하지만 아름답긴 하지만 꽃을 시들게 할 만한 입냄새를 풍깁니다. 이것은 디즈니 동화의 위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벌거벗은 현실입니다. 비단, 레이스, 다이아몬드의 화려함 뒤에는 이 상처, 더러움, 그리고 치명적인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여왕, 백작 부인, 공주 등 이 여성들은 그림 속에서 우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악몽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끔찍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실 여성들의 가장 충격적인 위생 습관 15가지를 공개합니다. 정신을 중독시키고 몸을 황폐하게 만들고 많은 경우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끈 끔찍한 관행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잊혀진 고통의 부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목욕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1. 한 달에 한 번 목욕 의식, 부패 의식. 그리니치 궁전의 새벽 안개 속에 서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소환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목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불이 타는 동안 하인 20명이 끓는 물을 양동이에 담아 왕국 최고의 리넨으로 안을 댄 나무 욕조로 나릅니다. 사치 때문이 아니라 나무 조각이 왕실의 살을 베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은 베네치안 세루즈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제2의 피부처럼 사용하는 매일 바르는 납 기반의 흰색 물감입니다. 몇 주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옷을 벗을 때 두꺼운 하얀 화장품층이 마른 석고처럼 갈라지고 벗겨집니다. 그녀가 물에 들어갈 때 목욕물은 부패하는 화장품, 땀, 체액, 죽은 피부가 섞인 화학 수프가 됩니다. 그 욕조에서 피어오르는 냄새, 금속, 식초, 그리고 인간 부패에 숨막히는 혼합물은 당신의 눈을 시큰거리게 하고 위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은 청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패의 의식적인 숙성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왕실 최고의 위생이었습니다. 2. 매일의 독. 얼굴에 죽음을 그리기 매일 아침은 치명적인 우아함의 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단순히 화장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납 기반의 페이스 페인트 층 아래 피부를 묻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정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독 위에 신선한 독을 덧바르는 무자비한 의식만 있을 뿐 매일 매주 쌓였습니다. 이것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자살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나은 모공을 통해 스며들어 혈류로 들어가 천천히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습니다. 기분 변화, 환각, 기억 상실. 이것은 스트레스의 징후가 아니라 장기적인 납 중독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치아는 검게 변하고 썩어갔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일부는 30세가 되기 전에 전체 치열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정신과 건강을 녹이는 창백한 완벽함을 추구하며 고집했습니다. 3. 육성장으로서의 머리카락 귀족 여성의 왕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분의 상징이 아니라 기생충의 둥지입니다. 곰이나 소의 기름으로 고정된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몇 주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 고약한 냄새의 기름은 두피의 열과 겹겹이 쌓인 가루 향수와 결합하여 벼룩, 이 심지어 구더기에게 이상적인 따뜻하고 습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각 가닥, 각 컬은 감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녀들은 그 악취와 더러움을 감수하며 이 공포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소매 안에 숨겨진 길고 장식된 막대기로 은밀하게 긁었습니다. 스멀거리는 고통과의 매일의 전쟁에서 절망의 작은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정상화였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고 심지어 칭찬받기까지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녀가 얼마나 정교하게 감염을 견뎌내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4. 후각 갑옷으로서의 향수 왕실 궁정에서 향수는 방종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권력 있는 여성들은 씻지 않은 살점, 썩어가는 치아, 오래된 생리혈의 악취를 압도하기 위해 장미기름, 사양고양이, 사양을 겹겹이 바르며 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이것들은 은은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인 긴급함으로 적용된 후각 망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가리려고 했던 냄새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땀, 향수, 고름, 부패의 혼합물은 새로운 괴물이 되었습니다. 방문객에게 구토를 유발할 만큼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향수로 가득 찬 독성 구름이 되었고 그 아래의 부패로 인해 더욱 짙어졌습니다. 5. 빨지 않은 옷장 그녀의 드레스는 보석으로 빛났지만 표면 아래에는 여러 겹의 불결함이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거의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겉옷은요. 속옷은 착용하더라도 자주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코르셋은 땀과 피부 기름으로 딱딱해졌습니다. 레이스는 오래되고 소변으로 노랗게 변했습니다. 기생충은 직물에 서식했고 귀족 여성들은 그저 이전것만큼 더러운 다른 드레스로 갈아입을 뿐이었습니다. 악취는 단순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벨벳, 비단, 타프타에 살아있는 유령처럼 스며들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왕실 아련, 만찬, 심지어 종교의식 중에 착용하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6. 그 자리에서 소변 보기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품위와 혐오감이 공존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무거운 치마를 들어올리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고 여러 겹의 패티코트가 잔여물을 흡수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이 거의 없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관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커튼 뒤, 발코니, 그리고 때로는 복도에서 배변했습니다. 인간 배설물의 냄새는 향수, 썩은 음식, 촛불 연기와 섞여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궁전 바닥은 발 아래 축축한 소리를 냈습니다. 카펫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태양왕의 웅장한 홀은 생물학적 공포의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7. 오염된 자선. 하노버의 플라텐 백작 부인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매독성 병변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유로 목욕했습니다. 병에 걸린 그녀의 몸은 우유 속에 몇 시간 동안 잠겨 있는 동안 우유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기독교적 선행의 일환으로 이 오염된 우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굶주린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한 숟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왕실의 남은 음식, 썩은 고기, 감염된 와인, 병든 옷, 이 자선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자비는 대규모 감염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8. 부르니 가발 왕실 가발은 웅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가루로 덮여 있었으며 진정한 탑 모양의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부패, 곰팡이, 퇴폐의 세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발들은 몇 주 동안 계속 착용되었고 땀, 향수, 이 그리고 때로는 두피에 열린 상처에서 나온 피를 흡수했습니다. 진짜 머리카락, 종종 농민이나 시체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으로 만들어졌으며 동물성 지방, 녹말, 가루로 코팅되어 모든 것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층을 형성했습니다. 그 아래의 두피는 어땠을까요? 질식 상태였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탈모, 만성 상처, 곰팡이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발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의 파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요. 그들의 머리카락 왕관은 그들의 관이 되었습니다. 9. 긁기 에티켓이가 만연하고 벼룩이 가루 덮인 머리카락에서 튀어나오는 세상에서 긁는 것은 에티켓의 결함이 아니라 예술의 형태였습니다. 여성들은 상하 막대를 휴대했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복잡한 헤어스타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은밀하게 다루는데 능숙해졌고 궁정 예절에 맞춰 언제 어떻게 긁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하는 사이에 긁기, 기도 중에는 절대로 긁지 않기, 그리고 가려움증이 참을 수 없게 되면 조용히 물러나 개인적으로 울기. 한 궁정 기록에는 공작 부인이 미사 중에 쓰러진 것을 묘사했는데 병 때문이 아니라 긁고 싶은 손을 참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10. 입에 부패 왕실 여성들은 거의 양치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과 칫솔질이 잇몸을 손상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식초, 꿀, 허브로 만든 구강, 세정제에 의존했는데 이는 충치를 퇴치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에서 나온 납 중독과 설탕이 풍부한 식단과 결합되어 치아는 검게 변하고 약해지고 빠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겸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입냄새, 수마를 질식시킬 만큼 걸쭉하고 지독하다고 묘사됨 로부터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썩어가는 잇몸에서는 계속 피가 났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조용한 고통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실, 쓰레기와 함께 여행하는 드레스,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했습니다. 해결책은 소변과 생리혈을 흡수하는 여러 겹의 드레스와 패티코트였습니다. 이 드레스들은 휴대용 병이 역할을 하여 그들이 복도를 걸을 때 건조되고 발효되어 퍼지는 체핵을 붙잡았습니다. 무게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일부 드레스는 습기를 흡수하면서 몇 킬로그램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벗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열과 습기가 겹겹이 스며드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조용히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배설물에 절여졌습니다. 시리 죽음을 가져오는 선물 왕실궁정의 자선 행위는 종종 헌옷, 남은 음식, 심지어 사용한 침대 시트까지 기부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되거나 병든 집에서 온 이러한 물품들은 죽음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하인들과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역병, 매독, 천연두를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지였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공작 부인의 레이스 숄은 마을 전체에 발진 티푸스를 퍼뜨릴 리가 들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궁전 연회에서 보낸 고기, 파이는 보툴리눔 독소나 장내 기생충에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장례식으로 변했습니다. 13. 청결에 반하는 종교 15세기 스페인 이사벨 여왕 치하에서 청결은 미덕이 아니라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목욕은 이슬람 관행과 연관되었고 그라나다 정복 후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비누, 물, 깨끗한 옷은 비밀 무슬림으로 의심받아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사제들은 더러움을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신자를 더 가깝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씻는 것이 사악하다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의심스러운 위생의 징후를 찾기 위해 세탁 바구니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여왕을 포함하여 은 자신의 더러움을 헌신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14. 약으로서의 배설물 가장 기이한 왕실 미용 치료법 중 하나는 의학적 및 미용 목적으로 소변과 배설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변은 치아를 희게 하거나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일부 여왕은 여드름이나 상처에 소똥 반죽을 발랐습니다. 의사들은 두통에서 불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 발효된 인간 배설물을 처방했습니다. 냄새는 물론 끔찍했습니다. 감염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통의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여성들, 젊음, 생식력,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부패한 것으로 몸을 문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궁정 초상화에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25. 고통의 명성.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통의 찬양이었습니다. 청결은 사치와 연관되었고 사치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여성들은 몇 주 동안 목욕하지 않거나 몇 달 동안 같은 피 묻은 코르셋을 입거나 불평 없이 이를 견디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피부 질환은 성결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악취는 순교의 한 형태였습니다.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눈에 띄게 조용히 그리고 품위 있게. 귀족 여성의 가치는 그녀가 어떻게 냄새를 맡는가가 아니라 불결함 속에서 사는 고통을 얼마나 잘 숨기는가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왕이었습니다. 황후였습니다.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스러운 찬송가처럼 역사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왕관 뒤에 비단과 벨벳층 아래에서 깊이 인간적이고 깊이 비극적인 무언가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두피에 이가 들끓는 동안 왕실아련을 지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속옷이 소변으로 흠뻑 젖은 채 장기간의 외교 협상에 참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가 썩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냄새를 맡지만 아무도 감히 반응하지 못하는 동안 의식에서 미소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피부가 납으로 타오르고 가발에 기생충이 들끓는 무게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구원을 갈구하지만 에티켓이 침착함을 요구하는 동안 왕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아함, 신성한 은혜. 그들은 피부가 썩어가는 동안 통치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입으로 법을 선포했습니다.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고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왕은 긁거나 울거나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냄새, 그녀의 몸, 그것들은 정치적 통화였습니다. 외교 도구였습니다. 권력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썩은 이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독 때문이 아니라 품위가 사치였던 삶에 보이지 않는 마모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개인적인 편지에서 감히 글을 쓸 때 일부는 피로를 드러냈습니다. 맑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는 갈망, 맨발로 흙 위를 걷고 싶다는 갈망, 판단받지 않고 목욕하고 싶다는 갈망, 단 하루라도 다시 인간임을 느끼고 싶다는 갈망.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족은 의식으로 만들어진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막이 없는 극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 쇼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전통과 생존 사이, 아름다움과 퇴폐 사이, 침묵과 참을 수 없는 진실 사이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화 초상화, 화려한 로맨스, 호화로운 영화를 통해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처, 더러움, 공포, 촛불 가득한 방에서 질식된 비명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허영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박물관에 가서 여왕의 초상화 앞에 멈춰 섰을 때 차분한 눈빛, 흰 피부, 완벽한 자세를 다시 보십시오.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왕실의 평온함 뒤에는 몇 주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입에서 부패한 냄새가 났을 여인이, 가발에 기생충 군집이 서식했을 여인이, 납 때문에 피부가 망가져가는 여인, 매일 바르는 유독한 화장품으로 인해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할 때조차 미소 지었던 여인. 이것이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역사의 부분입니다.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족을 인간들 사이의 신처럼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완벽하고 손댈 수 없는 존재로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인간적이며 무한히 더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받침대 위에 멀리 떨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가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진정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 중 가장 강력한 사람들조차 문화, 외모,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다음번에 촛불을 켤 때
목욕을 할 때, 머리를 빗을 때, 맑은 공기를 마실 때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동정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요. 모든 왕관 뒤에는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몸 뒤에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